제 사무실은 저만의 왕국이었어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자료들이 벽마다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 지도가 독일 고속도로 사진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고요. 파리 기차에 관한 보고서들이 제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저는 제 사무실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호가니 책상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가죽 의자가 제 등을 딱 맞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 너머로는 프랑스 리옹의 바쁜 거리가 보이고 있었어요. 자동차와 버스들이 제가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그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이 제 세상이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브리셀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장필리프가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아주 심각해 보이고 있었죠. 리오넬,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제 책상 건너편에 앉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당신을 한국에 보내려고 해요. 그들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라고 하네요. 저는 읽던 걸 멈추고 그를 쳐다봤어요. 잠깐 동안 그가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누가 한국의 교통을 연구하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평생을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들을 연구하며 보내고 있었거든요. 런던 지하철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의 아우토반은 전 세계에서 유명했어요. 프랑스의 TGV 기차는 만들어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였죠. 한국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단어가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걸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저는 실제로 웃기 시작했어요. 작은 웃음이 아니라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우는 큰 웃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우리가 유럽에서 이미 완벽하게 해놓은 걸 따라 하려고 하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설계를 가져다가 화려한 색깔로 칠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마 화려한 컴퓨터 화면 같은 걸 붙여놨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여기 유럽에서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장필리프는 저와 함께 웃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진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런던 지하철 지도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세기가 넘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수백만 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것보다 나은 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책상에서 다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독일 아우토반 시스템이 있어요. 속도 제한이 없죠. 완벽한 공학 기술이에요.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를 공중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성과예요, 이런 시스템들이 세상을 바꾼 거라고요. 그런데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왜 이런 걸로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왜 한국 교통이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제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항상 유럽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 단순한 업무가 위협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였을까요? 저는 다시 장필리프를 쳐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그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오넬, 당신이 가야 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요청이 아니에요. 당신의 임무입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중요한 유럽 프로젝트들로 너무 바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가슴속에 그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짧은 출장이 될 거예요. 그들이 우리 설계를 어떻게 따라했는지 간단한 보고서 쓰고 진짜 일로 돌아올 거예요.
장필리프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제 모든 지도들과 보고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날 아침과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지도들이 왠지 더 작아 보이고 있었고 보고서들이 손에서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출장을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현지 교통 담당자들과 만날 약속을 잡아야 했죠. 조사를 하다가 마르코 리들이라는 독일 컨설턴트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는 서울에서 4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신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리오넬. 마르코가 말했어요. 그의 독일 억양이 부드럽고 거의 온화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러 온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스템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진짜 교통이 뭔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르코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신중해지고 있었어요. 리오넬, 당신에게 뭔가 준비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곳. 서울. 이곳이 교통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저를 믿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교통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질문들은 다 알고 있었죠. 답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출장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들을 대충 가방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한국에 가서 유럽 설계를 따라 한 걸 몇 개 보고, 보고서 쓰고, 집에 돌아올 거였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짐을 싸고 있는 동안에도 마르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따라왔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여행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으로 가는 출장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여행이었죠. 비행기 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울, 대한민국.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될 곳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닥이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제 발 옆에서 제 모습이 함께 걸어가는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곳곳에 안내판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럽 공항들처럼 헷갈리지 않았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딱 맞는 자리에 있었고요. 모든 화살표가 정확히 가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평소 국제여행에서 겪던 그 혼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물처럼 흘러가는 줄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드럽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출입국 담당자가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2분 걸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보통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건 그냥 쇼일 뿐이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알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죠. 한국 공항들은 아마 유럽 사람들이 설계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의 혁신일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빙워크는 소리 하나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화장실은 정말 깨끗했어요. 안내판들도 이해하기 쉬웠죠. 심지어 공기도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공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온 담당자가 출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하윤이라는 분이었는데 작은 키에 친절한 눈과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스마트 교통계획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살짝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저를 좀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리오넬님. 그녀가 말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데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여전히 공항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럽 컨설턴트들이 대부분 설계한 거겠죠? 하윤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어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화려한 색칠을 한 일반적인 기차 시스템을 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대신 한국 시골을 조용히 지나가는 기차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좌석이 편안했고요. 창문은 크고 깨끗했어요. 전자화면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차는 6분마다 운행해요. 하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요? 그건 불가능해요. 날씨, 기술적 문제, 사람의 실수.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걸 조종해요. 속도, 시간, 안전. 사람들은 감시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는 않아요.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교통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운전기사, 차장, 기관사.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철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씨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저를 서울 지하철역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의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뭘 예상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 역으로 들어가면서 유럽 시스템들을 구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세계로 들어갔어요. 승강장이 정말 깨끗했어요.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진짜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공항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LED 조명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기차 문이 정확히 어디서 열릴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자화면에는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몇 초 남았는지 세고 있었어요. 45초 후 기차 도착이라고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44초. 그 다음엔 43초. 점점 놀라면서 그 카운트다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보통 기차 접근 중이나 2분이라고 표시되거든요. 여기서는 정확한 초까지 세고 있었어요. 0이 되자 기차가 역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문이 LED 조명이 가리킨 정확한 위치에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사라졌죠. 전체 과정이 정확히 30초 걸렸습니다. 차장이 없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사람의 실수가 없어. 승강장을 둘러봤어요. 경비원도 없고 표 검사원도 없고 정비 직원도 없었습니다. 런던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중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승객들만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밀고 떠밀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쇼예요. 저는 하윤 씨에게 말했어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시연이겠죠.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매일 이래요. 모든 기차가, 모든 역에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가로질렀어요. 역마다 똑같은 완벽한 시간. 똑같이 깨끗한 승강장. 똑같은 조용한 효율성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정확히 되어야 할 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 씨는 교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바꿔놓을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서울통합교통관제센터가 도심의 높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긴장되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방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모든 벽을 덮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서울 수도권 전체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은 교통 체증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초록 선들은 원활한 도로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노란 화살표들은 사고와 공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앉아서 화면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럽 도시의 교통 관제사들처럼 당황하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매일 800만 대의 차량을 감시해요. 하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차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화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우리 교통 관제 시스템이 한 번에 고속도로 하나 정도를 다뤘거든요. 여기서는 2,500만 명이 사는 도시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하윤 씨가 말했어요. 그녀는 워크스테이션 중 하나로 걸어가서 운영자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운영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메인 화면 중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고가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놀라면서 지켜봤습니다. 10초 만에. 저는 세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접근하는 차들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다른 고속도로로 교통을 우회시켰습니다. 정리팀을 보냈어요. 근처 도로의 속도 제한을 조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없어요. 운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른 걸 타이핑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실제로 일어났던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똑같은 반응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10초. 경고 발송. 교통 우회. 정리팀 파견. 속도 제한 조정. 20분 후에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교통이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똑같은 사고가 몇 시간 동안 교통을 마비시킬 거예요. 저는 거의 혼잣말로 말했어요.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사고 감소율 지난 10년간 15%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한국 78%. 가슴속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갈비뼈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요. 20년 동안 저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던 뭔가였습니다. 유럽 교통 전문가로서의 제 정체성. 서구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 모든 이해가 말이에요. 저는 그 관제실에 서 있었어요. 유럽의 어떤 것보다도 수십 년 앞선 교통 시스템을 보여주는 화면들에 둘러싸여서 말이에요. 평생을 우리가 최고라고 믿으며 보냈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모든 걸 발명했다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이미 한 걸 복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복사할 수 없는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화려한 색깔로 칠한 유럽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해본 것보다 훨씬 앞선 혁신이었어요. 문턱을 넘어서 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리옹에서 비행기에 올랐던 그 자신만만한 유럽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진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평소처럼 시작되고 있었는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죽는 날로 끝나게 될 거였어요. 호텔 방에서 일어나 도시 풍경을 내다보면서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병도 아니었고요. 더 깊은 뭔가였습니다.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윤 씨가 저를 위해 마지막 만남을 준비해 놓았어요. 한국 교통 전문가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그들의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 전문가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흥미진진했을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유럽의 우월성과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연설을 준비했을 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연설이 없었어요. 제 입장을 방어할 통계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우수성을 증명할 차트도 없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오직 솔직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가는 택시 안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서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버스들이 완벽한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입구들이 깨끗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신호등들이 컴퓨터의 정확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히 되어야 할 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이야기였어요. 회의실은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15층에 있었어요. 20명의 한국 교통 전문가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전문적이고 진지해 보였어요. 모두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 씨가 저를 그룹에 소개했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들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를 유럽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전문가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 같은 기분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교통에 대해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어야 할 전문가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대신 테이블을 둘러보니 제가 아직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해결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배우지 못했던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오넬 베이커입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교통 연구에 20년을 보내면서 서구, 기술이 세계의 황금 기준이라고 늘 믿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문적인 자리에서 의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 앞에서 약함을 보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어쩐지 한국 엔지니어들로 가득 찬 그 방에서는 약함이 가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안 깊은 곳에서 끌어내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혁신은 우월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듣고 있었어요. 제 실수를 잡아내거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그 반대가 아니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말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르치러 여기 왔어요. 대신에 아직도 배울 게 모든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하윤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동정하며 웃는 것도 아니었고요. 훨씬 더 소중한 뭔가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진짜 전문가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어요. 뭔가 망가진 게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예전의 리오넬. 유럽 기준으로 가치를 재던 그 사람이 그 회의실에서 죽었어요. 새로운 리오넬은 진짜 혁신이 국가적 자부심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서울을 걸어 다녔어요. 도시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들이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아름다웠어요. 지하철역들이 단순히 자동화된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발전한 게 아니라 매일 그걸 이용하는 수백만 명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유럽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했던 거였어요. 보상은 직업적 발전이나 학문적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 오만함의 죽음과 진짜 호기심의 탄생이었습니다. 겸손함 없는 전문성은 그냥 정교한 무지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날 밤, 파리로 돌아갈 비행기를 위해 가방을 쌌어요. 옷들은 똑같아 보였지만 다른 모든 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와 사진만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는 비행기는 길고 조용했어요. 창가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가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옹에 있는 제 사무실을 생각했어요. 지도들과 보고서들, 그리고 20년간의 유럽 성과들이 있는 곳 말이에요. 제가 돌아갔을 때 모든 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였지만 아무것도 똑같은 의미는 아닐 거였어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비웃던 예전의 리오넬은 서울에서 죽었어요. 새로운 리오넬은 최고의 아이디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돌아가는 제 길은 더 이상 서구의 우월성을 방어하는 것이 아닐 거였어요.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될 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될 거였어요. 교통이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야 할 곳으로 연결해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될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해가 뜨고 있을 때 파리에 착륙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을 걸어가면서 전에는 본 적 없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안내판들, 긴 줄들, 짜증난 승객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공항을 더 위하는 시스템들 말이에요. 아리알 기차를 타고 리옹으로 돌아가면서 프랑스 시골이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전에 수천 번 했던 똑같은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개선할 기회들이 보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교훈들이 보였습니다. 유럽 교통이 자신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미래가 보였어요. 영웅의 여행이 저를 오만한 전문가에서 겸손한 학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변화는 제가 어리석게도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시작되었고, 제 경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저는 마침내 항상 흉내만 내던 전문가가 진짜로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였죠.